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7월 28일 멋진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벌써 이제 7월도 끝을 향해 가는군요. 7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죠. 주식시장에 참여하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화살보다 더 빠른 게 시간이 아닌가 싶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원래 시간을 다루는 업이죠. 시간 가치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핵심적인 거죠. 지금 현재의 가질 수 있거나 누릴 수 있는 효용, 즉 재무적 효용을 잠시 미뤄두고 어딘가 다른 기업에 나의 재무적 효용을 넘겨줌으로써 그들이 내 재무적 효용을 활용해서 더 큰 자산으로 돌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이게 투자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다는 생각 가지게 됩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미국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에서 발발되고 있는 계속되는 인터넷 규제 등은 유지가 되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냉각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지금의 시점이다. 과연 이번에 중국 사태가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흐름들이 드러났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증시각도기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증시각도기가 어느덧 1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루하루는 매우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서야 1년에 다가오는 거죠. 8월 1일부로 저희 증시각도기 TV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8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그 1주년 기념으로다가 제가 아침에 생방송으로 7시 반부터 8시 전까지 그 시간 동안 한번 잠시 여러분을 생방송으로 만나 뵐까 싶습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한번 해보고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좀 호응이 많으면 하루 이틀 더 하든가 그거는 가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생방송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거를 이제 답변해 드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달 1주년 딱 된 그 시점부터는 생방송으로 여러분 오전 미국 시장 마감에서만, 오후 아니고요, 오전에서만 여러분 생방송으로 잠시 찾아뵙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분석을 해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실적은 역시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동안에 많은 미국 기업들이 발표했던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요. 마치 이런 거죠.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올랐다가 실적 발표하면 떨어지는 것처럼 미국도 한국을 조금 닮아가는, 한국 자본시장 조금 닮아가는 그런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은 요인 중에 하나죠. 사전에 이미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실적 발표대에서 빠졌다는 거. 대표적인 게 테슬라였어요. 어제 실적 그렇게 좋게 발표하고 나서 장외 시장에서까지 올랐었는데요. 오늘 테슬라는 오히려 주가가 1.95%, 2% 가까이, 꽤나 많이, 그러니까 사전에 오른 것만큼, 거의 만큼 주가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은 상당히 속상하실 텐데요. 원래 이게 주식시장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테슬라 그 매니아들이 많고 그것만 좀 알아주세요. 제가 누구보다 먼저 한국 시장에서 테슬라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주식 금융시장에서는 그거를 좀 제가 약간의 오리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그
그 산업이 돌아가는 것과 주식이 돌아가는 거의 메커니즘이 좀 달라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지금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고 3분기 실적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 지금 주가 사상 최고가 근처 가야지. 근데 주가 사상 최고치는 먼저 왔어요. 항상 모든 게 있어요. 먼저 옵니다. 주식은 뭐를 향한 게임이다? 미래를 향한 게임. 그래서 보통 얼마? 3에서 6개월 먼저 땡겨옵니다. 어떤 그 현실을 3에서 6개월 먼저 반영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 그거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 차이로 먼저 주가가 반영이 되고 지난 주말께와 월요일께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나서 오히려 빠졌고, 그러나 그건 요인 중에 하나. 두 번째 요인은 중국발 악재에 대한 대응도 일부 있을 것이다. 네. 라는 게 둘. 그리고 세 번째, 주가 너무 올랐어요. 사상 최고치니까.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이 셋. 그래서 오늘 하락은 사전에 이미 기반영이 하나, 그 다음에 중국발 그 악재에 대한 반영이 둘, 그리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 세 번째.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술주들이 그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하락하면서 다른 지수보다는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S&P는 0.47%니까 뭐 을에 있는 하락이었고, 다우는 0.24%니까 그냥 약보합. 근데 나스닥은 1.2%나 빠지면서 꽤 빠진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는 게 가장 특징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중국발 위기가 커지면 달러 강세가 더 심해져야 될 것 같은데 달러 지수 안 올라. 되게 기묘하지 않습니까? 네, 유로 강세로 힘입어서 달러 지수가 별로 안 오르는데 지금 그 아시아 통화는 약세입니다. 네, 진짜 신기한데 약세예요. 그 원화는 1154원, 1155원 근처예요. 그리고 위안화도 6.528까지 지금 약세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약세가 크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달러가 엄청 강세? 그건 또 아니는 좀 신기한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규제 영향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불법 온라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 위챗 가입이, 위챗 가입,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 가입이 일시 중단되고 있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역시 투자자들 심리를 계속 경색시키게 만드는 내용들일 텐데요.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어제와 그제 굉장히 큰 폭으로 주식을 매도했어요. 그래서 약간 일부 이탈하는 거 아니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만드는 거죠. 얘네 진짜 공산당이었네 라는 걸 알게 됐죠. 자본주의의 반대가 뭐다? 공산주의죠. 공산주의예요. 네. 그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의 반대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공산과 자본은 산이잖아, 산. 어떤 그 재산을 근거로 분류한 거죠.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인 거지. 그죠? 민이 주인이 되고 독이 주인이 되는 게 독재고. 그러니까 다른 건데 막 헷갈리죠. 근데 어쨌든 사실상 그 중국만의 사회주의 특색 시장 경제. 이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잖아요.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를 하겠다는 게 되게 있는데, 이런 특색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공황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냐. 일단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중국 사람 의외로 돈 좋아하는데 보면 완전히 이탈할까? 그건 아닌 것 같죠. 왜 그렇게 제가 보냐면 이 정도 뉴스였으면 미국 시장에서 추가 하락이 상당히 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일 중국 시장에서 하락이 컸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느냐 여부였는데요. 어제 제가 사실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찍 잤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한 30분 정도 늦게 잤습니다. 미국에서의 중국 기업들의 흐름을 확인하느라고, 그리고 권시와의 약속, 권시 유화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권시 위로해 준다고 위안의 매수를 내가 날리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위안의 매수를 날렸죠. 네.
빅테크, 텐센트, 알리바바 주가가 많이 빠져야 될 것 같았는데 겨우 2% 빠졌습니다. 장 초반에 한 4%씩도 넘게 5%, 4% 뭐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2% 하락으로 제한됐습니다. 하락이. 그리고 뉴 오리엔탈 에듀 이번에 폭락의 주범이었죠. 오히려 한 18%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 하락이 계속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중국 시장 한번 더 봐야 되죠.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이탈을 할 것인지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인지, 그래서 한 번 더 대먹음이 나올 것인지 봐야 됩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의 충격은 그다지 크진 않았다라는 점.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 가느냐 하는 의혹이 좀 아직 살아있지만,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방어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한국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 한국 시장도 일단 제한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 IPO,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어서 고객 예탁금이 왕창 늘었어요. 또 하나 하락대기 자금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네, 왜냐하면 한국의 고객 예탁금이 다시금 연초 때 이후 다시금 70조를 넘으면서 지금 71.6조예요. 물론 이제 IPO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긴 했을 텐데 무려 3조 4천억이나 자금이 늘었습니다. 그럼 이 자금들이 IPO 하려고 그러다 IPO 못 받았는데 주가 폭락해 어떻게 될까요? 받아낼 것 같죠.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그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좋은 성적을 내어서 박스권에 익숙하고 그런 흐름들을 잘 캐치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혼돈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국의 최고 그 주식 타짜들을 지금 혼돈에 상당히 빠뜨리게 했는데요. 어제도 그 부분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뭐냐면 어제 그 타이거 자산운용의 김영준 이사께서 저희 증시각도의 TV 1주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나오셨습니다. 저희 나오셔서 대담을 해서 1시간 한 20분 가까이 되는 대담을 해서 한 2개로 쪼갰는데요. 거기서 그런 그 우려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넷 포지션으로 그냥 순수 현금은 아니고 넷 포지션으로 주식 보유 비중을 과거보다 많이 낮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 시장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이거를 조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빠르면 주말에 편성이 되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이고요. 또 하나, 이건 증시각도의 TV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운용자 대 운용자들끼리의 톡이죠. 다른 데는 이제 사회자 대 운용자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저도 운용자고 우리 타이거 자산의 김영준 이사님도 운용자, 비슷비슷한 운용자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고 동감도 하고 하는 거,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들끼리의 얘기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되게 유니크하고 단독적이죠. 딴 데서 못 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도움은 되실 거다. 운용을 하시는 분들, 자산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미국 시장에서 충격이 제한됐고, 중국발 이슈가, 그 다음에 한국 시장도 대기 자금이 상당하다 라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기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이 나왔는데요. 경제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올 세계 전망치를 6%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러나 신흥국은 6.7에서 6.3%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델타 변이 등에 의해서 코로나 확산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률 차이가 갈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신흥국은 아무래도 백신을 덜 맞았으니까 활동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활동성을 좀 꺾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 마음 편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치사율에 대한 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점검이 나와야 될 텐데, 이게 만약에 진짜 백신 접종자의 치사율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게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미 뭐 일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부분은 경계 단계에 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일부 지역에서 병원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필수적인 수술을 제외하고 그 환자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CDC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다는 지난 1월처럼 하루에 확진자 20만 명 늘어날 거라고 경고를 하면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일지라도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들어가서는 마스크를 실내에서 써라
라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일부는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거는 또 어떤 일이냐? 내일 모레 있을 발표될 FOMC의 금리 결정과 거기에 대한 기자회견장에서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요?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지금 많은 사람들 거의 똑같이 예상하고 있듯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파월 의장의 얘기가 다르게 전개되지 않을 것이고 그대로 얘기를 그대로 할 것이며, 그러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도 우리는 인내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아마 다시 한번 재반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어떻게 채권 시장이 강세야. 채권 시장. 그다음 중국발 이슈와 이런 이슈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면서 채권 시장이 강세인데,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레이트, 인플레이션은 그냥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웃기는 시장이에요. 채권 시장 강세고 인플레이션 유지돼. 그러면 어떻게 돼? 명목금리, 이거 채권 금리 명목금리잖아요. 명목금리 대 물가 지수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를 명목금리에서 빼버리면 마이너스 나와. 예,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예요. 그래서 10년물을 따져보니까 BER하고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1.14야. 그리고 독일도 10년물 이거를 재보니까 마이너스 1.15야. 그래서 독일 분트체가 계속해서 빠집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마이너스 0.445로 연초 대비 아주 낮은 수준까지 지금 독일의 분트체도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거, 이런 흐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나쁘냐? 그건 아니라는 점. 미국 산무부가 발표한 6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0.8% 늘어나 2,576억 달러로 집계를 됐는데요. 예상치만큼은 아니에요. 예상치는 2% 증가할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늘어나고 있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내구재 수주가 6월 달까지도. 그리고 오히려 그 5월 달 내구재 그 수주 집계를 기존에 2.3% 증가했다고 발표한 것을 수정해서 3.2%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좋은 상황이고요. 리치먼드 연은의 7월 제조업 지수는 27, 전원으로 26, 전문가 예상은 21.5. 좋아요. 좋아요. 네. 미국 경기가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7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29.1. 어때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2020년 6월 발표한 132.6보다 1년 만에 또 가장 높은 수치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7월 달에 작성되었다는 점, 좋아요. 경기가 좋아요.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니까요. 네, 자, 미국의 주택 가격도 어때요? 좋아요. 네,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코어 로지 케이스 실러 지수가 5월 집계한 5월 전미주택 가격 지수는 연율로 얼마? 16.6% 미쳤어요. 네, 1년 만에 16.6%나 올랐습니다. 네, 지수가 집계된 게 1987년인데요. 이 87년 이후생들 많죠. 이게 집계가 87년 됐는데 연간 상승률 역대 최대 폭이에요. 즉 인플레이션이 일부 시장에서는 계속 일어나지만 델타 변이로 인한 그 전쟁 상황들이 이런 인플레이션을 방치하게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이 내일 모레 FOMC에 대한 전망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발 악재들이 터져 나와도 아마 시장은 견딜 체력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중국도 막무가내로 어느 정도 밀어붙이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습하지 않겠는가 하고 예상하는 것이 지금 예상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18분이나 넘었네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